오늘의 주제는 겨울이고 이제 겨울도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제가 지었던 집들 방문하게 되면은 이 결로 문제에 대해서 되게 좀 조심스러운 문제들이 거론되기도 하는데, 뭐 결로가 안 생긴다라는 거는 솔직히 거짓말인 거고요. 무조건 집에 결로는 생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체를 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실제 요즘에 기술들도 너무 많이 좋아지고 창도 너무 많이 좋아지고 해서 어떤 제품과 시공성을 배제하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독일식 창호에 대해서 PVC든 알루미늄 창호 등등 대부분 1등급을 쓴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창 자체가 좋아요. 제품에 뭐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치를 했을 때는 창에 대한 것들이 되게 좋아요. 뭐 이중창 이런 게 아니고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독일식 시스템 창호 기준으로, 그리고 1등급의 뭐 83mm 바에 45mm 이상의 삼중 유리에 뭐 로이 코팅에 로이 필름이 들어가고 아르곤 가스가 들어, 이런 제품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를 말하는 거고요. 그런 거 설치했을 때 창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창이 너무 잘 만들어져서 다 나오고요. 대부분 결로 생기고 뭐 하면 이 창이 잘못됐다고 창호업체 전화하시고 엄청 크레임을 거시는데, 창호업체에서 와가지고 점검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지만 창이 잘못되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다 이게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다 품질 검사를 받고 시험 성적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저기를 받은 제품들에 대해서는 논의하기가 좀 애매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시공하는 데서의 이 방법들이 좀 달라요. 저도 여러 회사들의 제품들을 가지고서 시공을 해봤어요. 뭐 철근 콘크리트 주택, 목조 주택, 외부 마감이 건식인데 습식인데 조적인데, 이런 마감들에 따라서 또 창호 업체의 시공에 따라서 시공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또 건축가님의 어떤 디테일, 시공사들이 실제 시공하는 과정 속의 관리,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로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패시브 협회에서 말하는 대로 그런 매뉴얼을 따르고 시공 방법으로 실제 현장에서 관리돼서 진행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정말 이것도 조심스러운 문제긴 한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게 저희 시공상에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생활 패턴과 라이프 스타일인데, 벽보다 창은 일단은 춥습니다. 아무리 좋은 창을 써도 벽하고 창은 달라요. 창이 더 춥고요. 그러면 내부 안에 있는 습기가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벽보다는 창 쪽으로 다 들어가겠죠. 우리가 얼음잔에 얼음껌을 놓을 때 그 주변이 이슬이 맺힌 거랑 똑같은 원리인데, 중요한 거는 이 습기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먼저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환기를 잘 시켜야 되는 방법인 거고요. 차선책 인위적으로는 전열 교환기를 통해서 습을 인위적으로 빼주는 방법. 그다음 세 번째는 물을 많이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샤워를 한다든가 요리를 한다든가 하면은 집안에 물이 많거든요. 습기가 보이지 않는 습기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추울 때 환기를 시켜줘야 되는데, AS건이 들어와서 저희가 가서 방문해 보면 그 환기라든지 건조를 잘 했던 집들은 공기부터가 습하지가 않아요. 근데 결로가 낮다 이런 집들을 가보면 진짜 습도계를 가지고 가서 체크하고 싶을 만큼 습이 또 많아요. 또 하나는 전열 교환기는 우리 집에 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 이거 필터도 잘 안 갈고 막혀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제대로 활용을 못하니까, 제 역할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로로 다시 또 나타나는 현상들도 실제 나오기도 하고요. 결로가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기 전에 본인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다고 다 건축주들이 잘못됐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결로가 나거나 이런 창들을 가만히 보면 결로가 안 나는 창들도 있고 결로가 나서 곰팡이 썬 창들도 있는데, 거기를 가만히 보면 그 창은 정말 겨울 내내 한 번도 안 열은 창이에요. 한 번이라도 낮에 좀 열어주면 좀 덜 하는데, 안 생긴다는 게 아니라 결로가 생기지만 바람에 의해서 좀 덜해지는데, 아예 한 번도 안 열고 다른 창문만 열심히 여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열었던 창은 환기가 잘 되니까 이슬 맺히는 게 덜하고, 한 번도 열지 않았던 데는 거기에 곰팡이나 습기가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서 창의 문제다, 시공상의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 시공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뭐 시공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회사들마다 창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창이 좋지 않은 창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에 뭐가 먼저다 나쁘다 이런 거를 논하기 전에 일단은 첫 번째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좋은 창호를 쓸 것, 두 번째는 시공할 때 얼만큼 단열이나 기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잘했느냐 체크할 것,
세 번째는 환기를 자주 시킬 자신이 없으면 전열 교환기라든지 이런 거를 쓰는 게 가장 좋다. 그러나 이것도 필터를 주기적으로 잘 관리할 것이다. 마지막은 환기,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살면서 자주 여는 창도 있지만 자주 열지 않는 창도 한 번씩 열어서 환기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은가라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은 그런 결로나 이런 것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조금 생각보다 이렇게 뭐 북쪽에 있는 창이라든지 이런 쪽이 너무 커서 그쪽에 많이 생긴다면 정말 이제 변수의 방법인데 뭐 가습기를 좀 돌린다든가 이러면 조금 습기가 많이 빨아들여가지고 괜찮거든요. 아니면 화장실에 샤워하고 나면은 그냥 팬을 켜놓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샤워를 하고 나서 팬을 그냥 틀어놓는 거예요. 저녁 때 문 닫아놓고 팬 틀어놓고 한 3-4시간만 지나면 거의 뽀송뽀송하게 말라있거든요. 그러면 화장실 안에 곰팡이균도 별로 없어요. 그런 것들을 좀 생활하시면 좋은데 너무 또 장시간 뭐 팬을 돌리는 건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면 팬도 모터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화재 발생 요인도 있기 때문에 한 3-4시간 정도 쭉 틀어놓으면 습도 빼낼 수 있고 결로에 대한 대응도 있고 그런 습들이 미리 빠져나가기 때문에 집안으로 습이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환기를 자주 시키자는 얘기는 꼭 결로나 이 습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집 안이 굉장히 건조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서 외부에 있는 자연적 습도 집에 좀 들어오기도 하고 집 안에 있는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도 좀 빼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온도의 변화를 계속 주고 공기의 흐름을 줌으로 인해서 집이 건조해지고 습해지게 이게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 가운데점, 평균점을 찾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이라는 거는 결로에 대해서 무조건 막 이렇게 논의할 게 아니라 내 생활 패턴과 이게 공기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시고 하는 게 좋고 아직 건축 전이라고 하신다면 북쪽에 좀 창을 아무래도 햇빛이 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취약하니까 좀 창을 무조건 조그만 거 넣는다 이거는 아니고 창을 풍경적인 것도 중요하고 햇빛에 대한 것도 중요하니까 창을 디자인해서 하시되 불필요하게 너무 큰 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조심해서 설계할 때 좀 방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덧창 같은 거를 하나 더 둬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창이 이중창이라고 그러죠. 메인 창이 있고 덧창을 두면 덧창에서 습기를 한번 차단해 주니까 디자인적인 요소도 좋고 프라이버시 차광에도 좋고 이런 결로에 비해서도 방해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번에 참 재밌었던 게 뭐냐면 커튼을 설치하셨대요, 겨울에. 근데 커튼도 젖어가지고 자기는 커튼을 또 짧게 했다라고 하는데 갔더니 여름에 쓰는 망사형 커튼이에요. 그거는 단열 하나도 안 되거든요. 겨울용 동절기용 커튼을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를 딱 맞게 이렇게 앞에다가 좀 쳐놓으시면 그것 또한 결로의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리고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해왔던 생활 패턴에서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걸 너무 디자인만 따지다 보니까 자꾸 그런 걸 없애다 보니까 그런 거지 집은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정말 기능적인 것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관리하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설명해 드린 거라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팝컬TV 집을 말하다에서 오늘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쁜 집 지으시고요. 집은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